예, 안녕하세요. 예, 우선 경동고 입학 축하드립니다. 저는 경동고 국어 담당하는 이정인입니다. 예, 저는 국어국문학 전공했고요. 2023년부터 경동고 학생분들하고 같이 시험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정리를 해봤고요. 이렇게 시험을 잘 본 학생들 중에서 사실 처음부터 원래 학습 역량이 뛰어나서 잘 보신 학생분들도 분명히 계셨고요. 하지만 전부 그런 거는 아니었고 처음에 저한테 올 때는 시험을 너무 못 봐서 또 시험 점수를 올리고 싶어서 그리고 또는 고등학교 오니까 국어가 너무 어려워져서 도움받고 싶어서 왔다고 하는 학생분들도 여러 명 계셨어요. 근데 일정 기간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60점이었던 학생분들 중에서 100점 올라가는 경우 있었고 또 4등급 받아서 왔던 학생들 중에서 한 6주 정도 같이 공부한 다음에 1등급으로 올라가는 경우 등 성적이 상승된 경우가 여러 분 계셨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성적 올리면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었는지 지난해 경동고 중간고사 시험 출제 경향 중심으로 알아보면서 내신 대비 학습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작년 중간고사 시험은 대부분 교과서에서 출제되었습니다. 문학과 문법에서 나왔고요. 작년 중간고사는 비문학 단원에서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문학 1단원, 4단원 중에서 일부, 그리고 문법은 음운변동 문법 요소의 일부가 출제가 되었는데 사실 문법은 1학년 1학기 때 시험을 치르게 되는 그 내용들 중에 대부분이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으로는 현대식 2편 포함됐는데 이 중에서 한 편은 사전에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학교에서 수업도 해주셨어요. 근데 다른 한 편은 미리 말씀 안 해주시고 그냥 임의로 출제가 된 현대식 한 편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시험 범위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요. 경동고 시험 특징 중에 하나가 시험 범위를 주시면은 이 소단원별로 문항수와 배점 면에서 균형 있게 출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 보면은 시험 범위는 많이 주어지는데 그 중에서 일부 단원에서는 출제되지 않고 또 다른 일부 단원에서는 많이 출제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시험을 잘 본 학생분들도 조금 억울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경동고등학교는 소단원별로 문항수 그리고 배점 골고루 출제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시험 범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공부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수년간 경동고 문제를 살펴보면 수능형 문제 확대되면서 난이도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작년 중간고사 문제도 쉽지 않았는데요. 문학은 다소 까다로웠고 문법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보면 문학은 까다로우면서 문법은 조금 평이한 편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작년에 많이 좀 경향이 바뀌었고요. 문법이 그 이전에 학교 시험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으로 출제가 되면서 좀 풀이 과정에서 시간 소요가 많이 되게끔 출제가 됐었습니다.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기는 하지만 시험 준비 기간에 공부 밀리지 않고 열심히 그때그때 해야 할 공부를 하면 모두 잘 보실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문항이 24문항입니다. 대체로 24문항 또는 26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 문항 수보다 배점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한 문제당 3.5에서 배점이 큰 경우는 6점까지, 주로 서답형이 6점까지 이제 배점이 되는데 좀 배점이 크다 보니까 한 문제당 문항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문제당 배점이 크다 보니까 혹시 풀다가 실수로라도 한 문제 틀리면 감점폭이 커지게 되고요. 그 한 문제로 인해서 상위권에서는 등급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고 또한 문제 풀이 할 때 신중하게 실수 없이 침착하게 푸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조금 더 보시면 영역별로 작년에 문학 문법 중에서 문학 17문항, 문법 7문항 출제되었습니다. 문법이 어렵기는 했는데 문법이 어려웠지만 비중은 문학이 더 높았고요. 그리고 난이도 상급에 해당하는 문항, 저 24문항 중에 9문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상급으로 평가하는 문항은 어느 정도 공부를 열심히 하셨지만은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도 문제를 풀 때 좀 혼돈되는 뭐 선지들이 있었다 하는 문제들은 상급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9문항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내신 문제에 출제되었던 수능형 문제들 잠시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외부 작품과 연계해서 문학 개념을 작품에 적용하는 문제였는데, 자, 가와 나의 공통점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가작품 같은 경우는 교과서 작품이었기 때문에 출제 요소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열심히 했었고요. 하지만 나 작품은 미리 알려주시지 않은 처음 보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학교 첫 시험에서 처음 보는 작품에 대해서 선지 5개에 나오는 개념어들을 모두 적용했어야 됐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러워 하신 경우도 있었고요. 예. 자, 그리고 다음은 보기 적용 문제입니다. 보기 적용, 이렇게 시험에서 보기가 나오면은 작품에 대한 해석의 힌트가 되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나 작품은, 보기에 나오는 나 작품은 처음 보는 작품이었어요. 학생들 입장에서. 예, 처음 보는 작품이었고, 선지 5개, 보기가 주어지면 선지 5개에 서술된 내용이 보기의 내용과 상통하는지, 또 작품 내용과 상통하는지, 그리고 그 논리적 연결성은 타당한지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형적인 수능 문제이기도 하면서 오답률이 높은 문제입니다. 예, 내신 시험에서도 이런 문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여기 작품 외에 다른 작품에서도 또 보기 적용 문제가 여러 문제 나왔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문제는 작년 중간고사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러한 유형도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밑줄 친 소나무, 기억과 같은 의미로 쓰이지 않은 것. 근데 선지 5개를 구성하는 고전 시들이 모두 학생들은 처음 보는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처음 보는 고전 시의 내용을 파악하고 거기에서 소재의 상징적인 의미까지 파악해야 하는 그런 작품이었기 때문에 자,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신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물론 시험 준비 기간에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것과 더불어서 평소에 다양한 작품을 보면서 작품 분석력을 기른 학생들에게 더 유리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예, 다음 문법 문제 잠시 보시겠습니다. 예, 문법 문제를 보시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 4개의 단어에 대해서 우선 어떤 음운 변동이 일어났는가 일어나지 않는가 판단해야 하고요. 그리고 일어났다면 어떤 종류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음운 변동이 일어난 단어들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기 전과 후에 음운의 개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판단한 후에 조건에 맞게 번호를 부여해서 비밀번호를 찾아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서 좀 시간도 많이 소요되었을 것 같고요. 자, 판단하는 과정에서 판단해야 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문제풀이 과정에서 한 번의 판단의 실수라도 있으면 비밀번호가 달라지고 그러면은 이제 정답을 맞출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개념 이해를 정확하게 한 학생들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 한 문제 더 보시겠습니다. 학생 1과 학생 3이 제시한 단어에서 일어나지 않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단어를 자료에 주어진 문장을 구성하는 모든 단어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구성하는
단어들, 자, 문장 하나를 구성하는 단어들 전체에 대해서 어떤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시간 소요가 많이 되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괄호 1번의 문제처럼 그 단어를 찾아서 정확한 발음을 적어야 했기 때문에 자, 이 문제 역시 시간도 많이 소요되면서 암기 요소를 꼼꼼하게 암기한 학생들만이 전체 점수를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 문법 공부를 할 때는 개념 이해 물론 정확하게 해야 하고요. 그리고 암기 요소도 모두 꼼꼼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잘 체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어렵게 나왔던 문제들, 자, 몇 문제 보셨는데요. 그럼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 시간 안에 잘 풀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첫 단계에서는 출제 요소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해설서를 주 교재로 하고 있고요. 교과서 해설서는 자, 그 해당 단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출제 요소들 그리고 모범 답안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해설서 주 교재로 하면서 이에 더해서 학교 수업하면서 필기한 내용도 모두 반영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 해설서 한 권을 이용해서 자, 모든 출제 요소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부를 한 후에 그리고 2단계의 공부가 잘 되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예, 이런 자체적으로 평가지를 만들어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앞 단계에서 해설서를 학생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대개의 경우는 눈으로만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해설서를 읽는 과정에서는 그냥 전부 다 아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 경우도 조금 있어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시험 범위 전체에 대해서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출제 요소들 전부 다 기억하고 있는지 그 해설 내용 간단하게 적어 보도록 하면서 부족한 내용 스스로 체크할 수 있고 또 만약에 보완할 점이 있다면은 보완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 단계까지 거의 이제 완벽하게 공부가 잘 됐다 싶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적용 훈련 들어가는데요. 경동고 기출문제 물론 포함합니다. 경동고 기출문제 포함해서 기본에서 고난도까지 단계별로 문제 적용 훈련을 하는데요. 학교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내실 때 많이 참고로 하시는 자료가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자료, 그러니까 우리의 교과서는 이제 창비니까 창비에서 제공하는 문제 자료, 그리고 학력평가, 수능 기출 문제 자료, 그리고 EBS 교재 자료를 많이 참고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범위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있는 경우에 모두 다 찾아서 같이 연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술형의 경우 학습 활동을 많이 참고로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서술형 같은 경우 핵심으로 방향을 잡고 조건에 맞추어서 서술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험 전에는 모의평가를 하는데 학교 문제 유형을 반영해서 모의평가를 하고 개인별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1 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모의평가 전에도 저희가 한 6주 정도 시험 대비 공부를 합니다. 그럼 시험 대비 수업을 할 때 전 시간 수업 내용에 대해서 매주 그 다음 시간에 복습평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분들이 혹시 공부하다가 모르시는 내용이 있을 경우 언제라도 질문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오프라인 다 어느 쪽으로든 질문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시험 준비를 이제 해서 그동안 시험을 잘 보았던 학생들이 보내주신 메모들 중에서 몇 가지만 요게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메모 받으면 사실 시험을 잘 볼 수 있었던 주요 이유는 본인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이기도 합니다. 근데 본인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봤는데 이렇게 저한테 따뜻한 말이 담긴 메모 보내주시면 저도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게 맨 윗줄에 행복하게 국어 공부할 수 있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예, 사실 행복하려면 점수가 잘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학생도 이제 점수를 잘 받은 학생이고요. 사실
학습 성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생분들 다 학습 공부하면서 사실 공부하는 과정도 쉽지 않은데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좀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적인 면 외에도 여러 가지로 이제 신경 써서 학급 운영하고 있고요. 예. 예, 이번 경동고 1학년 수업 시간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일에는 개강을 하고, 그래서 7일과 14일에는 3월 마지막 주에 있는 학력평가 시험에 대비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3월 21일부터 중간고사 대비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중간고사 대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방법으로 하고요. 그리고 학력평가는 학력평가 대비는 이번 3월 달에는 이제 2번 정도 다 하게 될 것 같은데, 학력평가 대비가 사실 수능 대비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력평가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좀 차이도 많이 나면서 좀 많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영역이 비문학입니다. 그래서 비문학 지문이 어렵기도 한데, 아주 잘하시는 학생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조금 덜 잘하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학력평가 수업 준비할 때는 그 교재 구성을 비문학 같은 경우 난이도 상, 중상, 중으로 난이도별로 교재 구성을 해서 자기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학생이든 효율적으로 그리고 즐겁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예, 감사합니다.